그러면 이제 아파트냐 빌라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야 빌라면 어떠고 아파트면 어떠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은 다 아파트를 고집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또 빌라나 단독 주택에 뭐 전세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임차로 살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시는 입지에 대로 하면 원하는 되고. 대로 하면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집 마련이고 빠질 것 같으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투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빌라든 아파트를 사는데 네. 이 아파트를 다음에 살 사람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아는데 네. 나도 빌라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집을 살 때는요. 팔 때 이거를 살 수요층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이제 상품성도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이런 데 살았었거든요. 네네. 저 세대만 하더라도 아파트 안 살아도 불편함이 오, 조금 덜해요. 근데 맞아요. 지금 신세대 분들은요.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은 세대들한테는 아파트 쪽이 훨씬 더 안전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다세대 빌라는요. 부득이한 경우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네. 나는 여기 꼭 살아야 돼. 네. 아파트는 터무니없이 비싸. 네. 뭐 강남구 같은 경우나 그렇죠. 대치동은 빌라도 괜찮아요. 네. 빌라도 비싸니까. 네. 근데 그 외 지역들은 굳이 아파트가 있는데 다세대 빌라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하죠. 또 하나는 네. 재개발이 있어요. 네. 그 부지 전체적으로 맞아요. 예, 낙후돼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사는 것들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네. 아파트 사시라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다주택자들은 그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세금 뭐 10채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2채, 1채 이렇게 있는 분들은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좀 단계가 있어요. 예. 일단 세금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세대들은요. 네.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걱정은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대표님은 이제 일단 많으시잖아요. 네. 많으신 분들은 의사결정을 하세요. 어떤 선택든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반성을 하거나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집이 없는 분들은 세금 걱정하지 말고 사실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2주택부터 또 4주택까지가 다르고 4주택 네. 이상도 다르고 네.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냐에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네. 집값 올라가는 게 커버하고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내가 한 3채 갖고 있어. 네. 종부세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최소한 2, 3억 나올 거예요.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 증권회사 대표님, 네. 그 형이 용산구 살 때 제 네, 네. 동네 살아가지고 네. 형님랑 저 이사 가는데 집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현대아파트를 찍어드렸어요. 네. 바로 60평대 사십니다. 그런 네. 분들은 뒤도 안 들어보세요. 안 보죠, 안 보죠. 그 다음 나가 사세요. 저도 그냥 바로 그냥 지나가다가 분양사무소 네. 잠깐 들어 계약 바로 하고 막. 그러니까 60평대를 30몇 억에 사셨어요. 네. 그 당시에 최고가였어.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이제 그 형도 집이 2채가 있어갖고 네. 2억인가 내셨을 거야 아마 그때. 네, 2020년도가 네. 종부세 피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은 결국 한 채는 팔아갖고 이제 네. 했는데 30억에 샀던 집이 지금 얼마냐면요. 네. 100억이 됐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2억 내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세 채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 세 채가 일단 거의 한 60억 이상 나잖아요. 네. 세 채가 있으면 180억을 버는데 네. 이거는 갖고 가는 게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네. 돈이 필요할 때 이거 현금화해서 쓸 분들은 갖고 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을 세 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이거 안 올라갈 것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종부세를 내. 네. 이런 분들은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건 것들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정책인 건 확실한 거고요. 네. 전 세계에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정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세가 좀 잡힐 거다라는 네. 단세포적인 네. 저는 제 측면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단세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플러스 알파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건 나쁘다, 그죠? 예, 1조 이상 걷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알았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갖고 있었어. 네. 갖고 있는데 제도를 종부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새로 만든 제도로 옛날에 산 사람들까지 다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나쁜 짓이죠. 근데 악법이죠. 그러면 거기 예. 안에서도 잘 몰라서 그런데 10년 동안 산 사람들은 종부세 없다 이런 거는 있지 않았었나요? 없어요. 무조건이요? 예, 우리는 그냥 그 네. 시점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되게 골 때리는데 네. 파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법이 있었든 상관없이 파는 시점에 중간면 중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이런 정책이나 세무 정책이나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그러니까 시대는 이미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맴도는데 맞아요. 이게 의사결정 하실 분들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게 옳은데도 그런 거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국토부 해양장관은 네.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하다고
올라가지 말고 아무튼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상식적인 정책들이 좀 잘 자리를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네. 이제 다주택자 얘기 마무리하면은 네네. 세금 계산해 보시고요. 손해 네. 날 것 같으면 파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 정말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 애매한 것들, 뭐 10억 원 이하 것들 중에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금액이 큰 거면 고민해 보세요. 전문가들한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진짜 금액이 정말 작은 것들은 파시는 게 맞아요. 네. 1억짜리가 2억 될 수 없어요. 근데 네. 또 이제 거주의 개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나는 거주의 목적만 있어. 3억이든 5억이든 나 여기 그러면 만족하고 살면 되잖아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고 이제 네. 투자적인 목적의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서울은 어디, 뭐 수도권은 어디, 지방에는 좀 어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도 많이 들으시죠? 매일 말씀드려요. 일단 돈 많으시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면 돼요. 뒤도 돌 필요 없어. 저는 이거 20년 동안 이 그러니까요. 비율을 한 네. 번도 바꾼 적 없어. 반포주공 1단지. 네. 그리고 조금 저렴한 거는 잠실주공 5단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20년 내내 추천했어요. 네, 네, 네. 20년 추천할 때보다 계속 올라가죠. 네. 네, 근데 네. 여기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하위 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축에 가까운 것들을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경기도 인천에서는 그냥 택지개발지구 있어요. 네. 거기는 나라에서 땅을 공짜로 준 거라서 네. 원가가 낮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 초반에는 기반시설이 없지만 10년 정도면 학교도 들어오고 마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 들어오게 되면 그렇겠죠. 땅값이 올라갑니다. 네. 그때 파시고 나오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것이죠. 제 별명이 네. 입지의 신이에요. 저는 입지 입지 신. 분석만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모든 입지 다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것에서 좀 입지와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 외곽에서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이건 딱 명확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10년 안에, 네. 5년 안에 뭔가 가시화된 성과가 나오는 지역들을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 네. 아니면 그 일자리와 광역 교통망이 연결돼서 빠른 속도로 출퇴근할 수 있는 네. 곳이면 되거든요. 네. 지방 경기도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네. 서울이 일자리가 제일 많고 네. 앞으로도 제일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GTX C가 있어요. 네. C 역세권이라고 하면 좀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GTX C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7호선 연장이 있어요. 네. 7호선도 강남구에 가요. 네. 그래서 이제 7호선 라인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역세권들은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중산층들은 집으로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집으로 돈을 벌려면은 막히는 곳, 네. 매연 많은 곳 이런 거 사야 돼요. 네. 그거 다 이 쇼츠로 만드셔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후반부로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모르겠어요. 재미는 있으세요? 네, 너무 좋고 아마 네. 저보다 앞에 있는 두 우리 MG PD님들이 지금 네. 집중해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좀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또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고 네. 집값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실수요들도 있지만은 이제 뭐 전세를 끼고 사는 이제 갭 투자자들도 있어서 그게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네. 제일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데 네.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시세를 잘 보시고요. 네. 전세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들은 사도 돼요. 네, 네. 근데 전세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는 올라갔는데 매매가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네.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전세금이 안 올라가. 네. 왜냐면 지금 물량이 없거든요. 네네. 물량이 없으면 전세가 무조건 올라가는데 네. 이제 물량이 없는데 전세가 안 올라가면 그거는 매매가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저 그래프 요즘에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매주 네. 발표하고 있고요. 네. 매주 떠나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네, 뭐 네. 아실 직방 플롭테크가 워낙 개발이 맞습니다. 발전이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플롭테크로 보시면 돼요. KB도 매일 발표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좀 남았는데 오늘 그 저희 이트렌드 이제 제가 초대를 하고 제가 원래 방송 진행을 잘 안 하는데 네네. 빠쇼님 직접 모시고 제가 아유, 하고 싶어서 영광입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씀보다는 네네네. 일단 저희 이트렌드 나오신 소감이랑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20대, 30대, 20대 친구들보다는 30대 초반에 이제 사회 초년생 친구들 있잖아요. 많은 네. 고민이 있거든요. 현 시대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동산이 금액이 좀 제일 큰 투자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주식이나 인생에. 코인보다는 큰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의식주잖아요. 뉴스 보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70억에 됐다,
100억이 됐다.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 계획들을 발표하시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싼 것들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특히 30대라고 하면은 일단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직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을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딱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정부의 공급 계획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출 받으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부동산은요 대출로 사는 겁니다. 그쵸. 내 돈 모아서는 절대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얼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가 본인의 능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 살아도 되는데 들어가 살지 않고 난 부모님과 살면서 집을 사두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 전세가 3억이에요. 네.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내가 1억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1억 주고 사면은 1억이 모자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출이 되나요? 그렇죠. 네. 후순위 대출. 전세보다 앞에 놓으면 전세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일단 전세를 끼고 삽니다. 네. 그리고 1억을 받으면은 네.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1억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 보통. 5억짜리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6억, 7억 7억이 되지. 되고 8억이 되고 10억이 되거든요. 네네. 최근에 10억이 된 것들은 3년 전에 5억 하던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갈 것 같으면은 나는 혼자 살더라도 뭐 조금 월세로 가든가 아니면 네. 부모님 집에 가든가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들 네. 신용이든 담보대출든 네네. 후순위로 하게 되면 담보대출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해보시고 좀 불편하시면은 하지 마. 근데 일단 해보세요. 네. 아 이렇게 또 덕을 또 많이 쌓으신 우리 또 빠숑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소장님 그 채널 구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 우리 이트렌드 30대, 40대 이렇게 막 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풀이를 좀 시원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 저도 오늘 재밌고요. 네. 대표님하고 네. 이렇게 긴 시간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스마트 유튜브 소장님 김학렬 소장님과 또 블로그 18만이시라는데 여러분들 블로그 이웃 다 하셔서 20만 네. 돌파까지 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빠숑 소장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